매주 이 시간 내가 가진 신비한 능력과 작용 원리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알아봅니다. 재미있는 내 이야기 한국뇌강연구원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 이야기 진행하면서 노영철 연구원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거는 두 뇌의 균형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항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뇌가 균형이 잡혀야 뭐 우리가 흔히 뭐 뇌가 섹시하다 이런 말도 요새는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두뇌의 균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가 봐요. 그렇죠. 뇌가 균형 잡히면 뇌의 모든 기능들이 아주 최적화되고 또 활성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한쪽으로 쏠리면 왜 안 좋은 건지 궁금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바퀴가 양쪽에 같은 크기로 있잖아요. 바퀴 두 개가. 이제 바퀴 두 개가 같은 크기로 있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차가 전진하게 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한쪽 바퀴가 좀 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그 바퀴축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큰 쪽에 그 바퀴가 훨씬 더 많이 그 거리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막 기울여져서 가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원리하고 비슷하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이제 뇌는 기본적으로 균형 상태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뇌 상태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태, 또 감정이 일어나는 상태, 생각이 일어나는 상태로 뇌가 이제 작동을 아주 바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균형이 잡혀지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이완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의식을 더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지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서적인 부분 모두 균형이 잡혀야 그렇죠. 바르게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심지어 이제 우리가 막 흔히 얘기하는 뭐 우울 증상, 그리고 또 우울 증상 같은 경우에도 뭐 잔해 운해 불균형, 특히 운해 활성도가 높아졌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연구되어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ADHD 같은 그 집중력 장애 증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운해 불균형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좌운의 균형이 그렇게 중요한 거네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정말 내 기능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두뇌 균형을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뇌 이야기를 통해서 쭉 그 제반이 되는 그런 지식들과 이론들 정보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체계화된 것이 두뇌 트레이닝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두뇌 트레이닝에 있어서 몸을 써가지고 하는 트레이닝이 직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주면서 뇌 작용을 아주 평행하게 잘 맞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체조가 너무너무 중요한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뇌체조라고 하나 봐요? 뇌체조. 영어로는 이제 브레인 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몸을 통해서 뇌를 균형을 잡는 그러한 트레이닝 방법들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체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몸을 움직여서 몸을 마치 체조하듯이 해서 두뇌를 뇌를 체조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몸의 움직임 자체가 바로 뇌에 그 신경 자극을 주게 되면서 뇌의 변화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우리가 하는 아주 일상생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사실은 두뇌 트레이닝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은 뭐냐면 그 일상생활에서 아무 의식 없이 했던 것을 내 몸에 의식을 기울여 가지고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한다는 것이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잖아요. 매일매일 일정 거리를 걷고 그 걷기를 통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그 수단으로서 이제 걷기가 쓰여지는데 그 걷기 자체가 두뇌 트레이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걷기를 할 때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좌뇌 우뇌 균형을 맞춘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요. 가장 포인트는 그
두 팔과 다리가 서로 엇갈려서 들어지고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상적인 걷기 동작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동작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팔이 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왼쪽 다리가 나가는 같이 거죠? 나가죠. 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예. 뇌 균형이 깨지면 예. 같은 쪽 다리가 나가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정상적인 이 동작이지만 이 동작에서 나의 몸에 집중해서 좌우뇌가 그 좌우 몸이 엇갈려서 네.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걷기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뇌 균형을 잡은 트레이닝이 될 수 있는 그게 거예요. 뇌체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걷기가 굉장히 좋은 좌뇌우뇌 교차 체조이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하겠지만 그 걷기를 할 때 의식을 해서 걷는 거예요. 내 팔의 위치, 내 다리의 위치 예. 의식하면서 이것이 교차해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인지하면서 걷게 되면 그것이 좌뇌 균형을 잡게 되는 좌우뇌 아주 균형. 운동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과하게 네. 이렇게 좌우 엇갈려 걷기 네. 열심히 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몸의 운동뿐만 아니라 네. 뇌의 운동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걷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걷기 동작이 가장 기초 동작이라고 하면 이것을 네. 좀 응용해서 몇 네. 가지 또 동작들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자 오른쪽 손으로 네. 왼쪽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 치려면 손으로. 예. 이제 그 왼쪽 무릎이 올라와야 되겠죠. 올라오고 오른쪽 예. 손으로 왼쪽 무릎 치고 네. 또 반대쪽으로 예. 반대쪽 손으로 또 오른쪽 무릎을 치고 이거 어려운 건가요? 너무 쉬운데. 너무 쉽죠. 예. 네, 쉽습니다. 예. 쉬운데 이거 자체를 평소에 이제 의식을 가지고 그 하게 되면 이것이 내 균형을 맞춰준다. 그래요. 네. 정상인이라면 뭐 신체의 움직임에 이상이 없다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지만 이런 것을 한 1분 내지 2분만 해줘도 네. 뇌가 이렇게 막 활성화되는 그 효과가 예, 있어요. 실제로 그렇군요. 기본의 변화라든지 인지 기능의 변화가 바로 나오기도 하고요. 예. 이것을 좀 더 이제 크게 한다면 팔꿈치로 이제 반대쪽 무릎을 터치하는 그 에어로빅 에어로빅 할 때. 자세 같은 거죠.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그 무릎, 예.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터치하면서 하는 방법들. 어렵지 않고 좋네요. 네네. 그렇게 예. 할 수 있고. 좀 어려운 거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약간 더 응용 동작을 네, 말씀드리면 뒤쪽으로 다리를 돌리면서 예. 이 왼쪽 다리를 뒤로 돌리면서 오른쪽 손으로 발을 터치하는 거예요. 네. 왼쪽 발을 들고 오른쪽 손으로 발끝을 터치한다. 네. 이것을 이제 반대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걷기와 무릎 치기, 팔꿈치로 치기, 또 뒤쪽으로 치기,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연속 동작으로 하게 되면 네. 이것이 이제 뇌를 또 자극하게 되고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뭐 뇌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시각, 청각 그리고 운동 능력을 계속 네. 향상시키고 촉진시키면서 인지기능 향상까지도 가져와요. 듣기, 읽기, 쓰기까지도 향상이 네. 되고 기억력까지도 향상될 수 있는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너무 쉽지만 아주 큰 효과가 있죠. 네. 네. 쉽지만 어쨌든 네. 그 우리 몸의 움직임을 네. 예민하게 느끼면서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할까요? 그게 네, 중요한 그게 것 너무너무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근데 그게 중요하지만 옆에서 이제 가이드가 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가 쉽죠.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놓치기가 쉬운데 이런 네.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또 이제 알려드릴 중요한 두뇌 트레이닝 중에 하나는 그 무한대 그리기입니다. 이것도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또 워낙 그 중요한 트레이닝이고 또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엄지 손가락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앞으로 쭉 뻗어서 이것을 무한대를 그리면서 네. 천천히 무한대를 그리면서 시선은 엄지손가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때 중요한 것은 목은 고정한 상태에서 목은 고정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눈만 따라가는 그런 예. 동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너무 빨리 하면 또 어지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자기 속도에 맞춰서 무한대를 그려준다. 무한대는 우리 수학에서 쓰는 기호를 얘기하는데
팔자를 옆으로 뉘인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2개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요것을 3번 정도 천천히 해보시면은 아마 눈동자 움직임과 함께 뇌의 변화를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다 하셨으면 왼쪽 손으로 똑같이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좀 불편하거나 잘 안 되는 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이 있으면 그쪽 부위의 뇌를 조금 더 자극하고 훈련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왼손이 좀 덜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오른쪽 뇌인 건가요? 그렇죠. 오른쪽 뇌하고 관련 있고 그러면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더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들 활용하셔서 뇌까지 건강하게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강의연구원 노영철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